5월 1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5월 1주를 지나면서 거시지표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그러면서 미경제의 연착륙과 금리 인하 전망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시지표는 안정화되고 주식시장 지수는 상승하는 한 주입니다. 국내 시장은 반도체와 비철금속, 화장품과 식품을 주목할 시기이고요. 2차 전지는 바닥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월 1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이번 5월 1주차 시장을 보면요. 지난 4월 말에 제가 시장을 리뷰하면서 거시지표가 불안한데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한다. 이런 모습이 조금 언밸런스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지표가 안정화되거나 또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변화해야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코멘트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월 1주차를 지나면서 거시지표가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고요.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와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면서 미 경제의 연착륙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보면요. MS가 0.08%, 애플이 8% 급등했습니다. 구글이 마이너스 2.7%입니다. 테슬라가 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1%, 브루드컴은 마이너스 4.9%, AMD가 마이너스 4.3%를 보였습니다. 주목할 기업은 애플과 AMD입니다. 둘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애플은 1분기 아이폰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과 AI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나 다른 많은 AI 관련주들이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주 후반부터 주가가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겠습니다. 2월 말까지 꾸준히 상승했고요.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는 횡보하는 모습, 그 다음에 4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 다시 4월 말에 상승, 5월 초에 하락과 상승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지난 6개월 기준으로 보면 두 번의 조정을 거쳤고요.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기준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10년물은 한때 4.7%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최근에 4.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년물은 한때 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4.8%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2년물 공통적으로 FOMC 회의와 4월의 고용 보고서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기우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6.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하락하면서 100.5%까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4월 중순만 하더라도 1,400원선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1,356선까지 떨어지면서 국제금리 하락이 달러 약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 대비 엔화의 추이입니다. 한때 160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 이후에 가장 엔화 가격이 높게 올라간, 다시 말하면 엔화의 약세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너무 이제 시장에서는 엔화 방향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 최근에는 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일본 정부가 개입하면서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엔화의 방향이 굉장히 시장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계속 엔화 약세를 방조할 수는 없으니까 엔화 방어를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고요. 달러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미국채의 매도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채를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 미국의 국채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채 가격의 하락은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거시지표 보면서 체크하는 것처럼 국제금리의 상승은 주식시장에 불안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식시장의 호황을 포함한 미국 경기 호황을 이끌어내고 대선 승리를 이제 기대하는 그런 시기인데 만약에 일본 정부가 미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정반대의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보더라도 엔화 약세가 지속될수록 이 다양한 불안한 시장의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시장을 보다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최근에 엔화 방향이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내 입장에서는 엔화의 약세는 국내 수출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77.99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 역시 역사적 고점을 찍고 조금씩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5월 1주차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의 불안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파월의 코멘트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국채금리의 하락, 달러의 약세, 원화와 엔화의 상대적 강세를 만들고 있고요. 또 유가 하락까지 보이는 한 주입니다. 이 흐름이 5월 1주차 미국 시장 상승으로 이어진 한 주이고요. 이러한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사와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완성차와 2차전지 기업의 실적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1분기가 정말 바닥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현대차의 이번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보면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친환경 판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별표 치는 이 부분이 이제 전기차 쪽의 판매인데, 작년 1분기에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6.5%였던 것이 이번에는 4.5%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HEV, 다시 말하면 하이브리드 판매는 작년 1분기에 8.2%에서 이번 1분기는 9.7%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는 하락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SUV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인 SK온을 보면요. 매출액을 보면 작년 같은 1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 이익률 역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 영업 적자는 마이너스 3,300억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고민이 되는 건 뭐냐 하면 판가의 하락, 그 다음에 고객사의 재고 조정으로 매출액도 감소하고 있고 영업 적자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 1분기의 실적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하고, 지금 정도의 실적은 오히려 2022년 2분기 정도 수준의 실적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번 1분기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조 1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대략 한 38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적자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로 양극재 쪽 관련해서 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다시 말하면 Q의 증가로 인해서 일정 부분 매출을 유지하는 모습인데, 다만 매출은 계속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극재 기업이 대부분 재고 평가 손실을 대규모 보여준 데 비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1분기에 재고 평가 손실이 한입되면서 일정 부분 이익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번 1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대략 6조가 나왔고요. 영업 이익은 1,5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감소, 이익의 감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전방시장 둔화와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인데, 여기 나오는 1,570억의 영업이익 역시 사실은 우리가 AMPC라고 해서 세액 공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번 1분기는 이제 적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전기차 판매는 감소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판매가 대신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4분기 가동 예정인 미국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기존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생산 설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현대차 이러한 방향이 그 자동차의 OEM, 완성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의 시각을 저는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SK온과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공통적으로 1분기 실적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부진의 원인은 단가 하락과 물량 감소, 다시 말하면 P와 Q의 동반 부진입니다. 물량 감소는 전기차 수요 부진의 영향이고요. 단가 하락은 리튬 가격 하락의 영향인데요. 최근에 리튬 가격은 상승해서 P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Q의 부진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최근에 이러한 일시적인 성장 둔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일시적 성장 둔화에서 이 일시적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과연 1분기가 저점이냐, 또는 2분기가 저점이냐, 또는 3분기, 4분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여기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직 정확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게 지금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2차전지 셀과 소재 기업들의 기술력, 그 다음에 그들의 투자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경쟁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철강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아페스탈 지주의 기사이고요.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세아페스탈 지주의 자회사인 세아 창원 특수광이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특수화금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갖게 하는 기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비틀 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니켈 가격도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연도 마찬가지고 납도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틀 금속 가격의 수혜주를 찾아볼 만한 시기이고요. 예를 들어서 니켈 가격의 상승은 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의 상승, 아연 가격의 상승은 또 그죠? 아연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다양한 형태들, 구리 가격의 상승은 또 전선주의 가격 인상, 이러한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세와 차원 특수광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제품도 생산하고 또 스페이스 X의 특수화금,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기사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했죠. 또 자사주 매입 공시하면서 주가가 7%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은 매출도 좀 부진했고 아이폰 매출도 부진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 예상보다는 좀 좋았고 특히나 2분기부터는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자사주 매입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AI가 탑재된 아이폰을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이러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에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이고요. 밸류업 차원이 다른 밸류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I 탑재 아이폰 출시 예고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갤럭시와 아이폰 간의 온디바이스 AI 경쟁, 우리 수혜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스마트폰의 판매 시기로 또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구한신이라고 하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구한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나 가전 쪽의 그 제품을 신규로 바꿀 때 중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은 자동차나 가전을 신제품으로 교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고요. 현재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공여지책으로 추진하는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수요는 철강과 석유화학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철강 제품은 컬러 강판이고요. 또 가전기기에 많이 들어가는 화학 제품은 ABS라고 하는 합성 수지 제품입니다. 이런 컬러 강판과 ABS 가격에 좀 주목해서 앞으로 이 시장 흐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이제 국내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을 보면 4월 한 달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5월은 보다 나은 모습을 전망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장은 우려보다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삼성전자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의 방향에 따라서 후공정 패키징 기업, 파운드리 기업, 레거시 전공정 투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줄 것인데요. 특히나 파운드리와 레거시 전공정 장비주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철금속 가격 상승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PMI가 2달 연속 50 이상을 보이면서 경기가 확장하는 모습인데요. PMI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자에게 경기 전망을 조사합니다. 50, 그거를 지수화해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이면 경기 수축을 전망하게 되는데요. 2달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아연, 니켈, 구리, 납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처금속 기업과 비처금속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철강 기업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그동안 국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5월 일주 후반부터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 엔화가 강세 흐름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조금은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우려했던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기업들의 엔화발 우려에 대해서 조금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구안심 같은 내수 경기 부양책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철강 제품과 화학 제품의 재고 영향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과 식품주의 주가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요.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원화 약세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원화 약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 큰 변화, 경쟁력 관점에서 조금씩 국내의 식품 기업과 화장품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차전지 쪽은 앞서 리뷰한 것처럼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시장의 우려가 우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P와 Q의 동반 부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상승은 P의 개선을 기대하는 시기는 맞습니다만은 여전히 Q의 부진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시적인 성장 둔화라고 하는 큰 전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시적 성장 둔화에서 이 일시적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가 저점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아직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추이를 보면 최소 2분기까지 이런 부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호흡의 문제이죠. 1, 2분기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런 호흡으로 투자하겠다, 또는 확실한 바닥을 확인하고 투자하겠다, 이건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1주차 시장은 4월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따라서 4월보다는 5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시장의 주도 업종을 찾고 주도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과정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대외 변수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대외 변수들, 시장 여러분들을 긍정적인 마인드와 든든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행복한 5월을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5월 1주차 시장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